오늘 혼자 이 늦은 시간에 혼자 녹음하기가 뻘쭘하기도 하고 심심해서 일단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이걸 편집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이 저녁에 주무셔야 될 텐데 안 주무시고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네, 어쨌든 반갑고요. 네, 방송을 한번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 시사TV의 조PD입니다. 자, 조PD의 호주 경제를, 이건 뭐 긴급 편성했다 그럴까요? 뉴스를 보통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뉴스가 아니고요. 은행 예금이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이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주제를 들고 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준비를 좀 하고 제가 막 여기저기 많이 뒤져봤습니다. 많이 뒤져보고 혹시 뭐 잘못된 정보가 있지 않나 해서 크로스 체크도 한번 해보고 지금 이러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리된 부분을 전해드리고요. 또 뒤에 나머지 부분을 차례차례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제 문제 제기 부분인데요. 일단 방송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자, 이 유튜브 채널은 시청자들과 함께 호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시사 문제를 같이 공부해보자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PD의 호주 경제에서는 어떠한 금융, 재정, 투자와 관련된 조언도 하지 않고 해드릴 자격과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특히 이번 에피소드는 요거 때문에 이 문구를 썼는데요. 어떠한 경제적 공포를 조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같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일단 취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뭔데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나 싶으실 텐데요. 네, 이 내용이 들으시면 이게 뭐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갖고 오게 된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서 이숙정님께서 요즘 호주 은행들의 구제금융 관련 뉴스들이 들려요. 이 주제도 함께 관심을 가져보면 예금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제금융이요? 뉴스를 못 들었는데 그랬는데 구제금융이요? 관련 기사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이분이 링크를 2개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마침 이분이 보내신 게 마틴 노스라는 분이 운영하시는 디지털 파이낸스 애널리틱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영상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 링크를 보내주셨고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관련된 영상을 다 찾아보면서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그 호주의 시사, 경제든 정치든 이런 호주의 시사 문제를 지금 청취자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얘기해보고 이러려고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주시면 제가 또 찾아보고 또 뭐 에피소드를 만들고 이렇게 앞으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조금 조심스러운데 지금 이게 그냥 단순 주장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지금 원네이션 파티에서 상원 의원의 사람이 있는데 폴린 헨슨하고 또 다른 분이 계세요. 2분인가 계시는데 그 양반들이 이걸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상원에다가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11월 달쯤 되면 이게 결정이 될 텐데 이게 단순히 그냥 걱정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걸 방지하기 위한 어떤 법안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바들을 법안도 찾아보고 그리고 방송도 들어보고 그리고 뭐 이제 은행의 텀 앤 컨디션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에피소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첫 번째 에피소드를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를 했고 어떤 것 때문에 은행 예금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 예금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게 2018년도부터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얻은 이 소스는 이 유튜브 디지털 파이낸스 아날리틱이라는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를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 마틴 로스라는 분입니다. 이 마틴 로스라는 분은 파이낸스 컨설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정 분야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비즈니스 컨설팅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부동산 쪽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논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얘기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부정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낙관주의자가 있고 비관론자가 있다 그러면 이분은 살짝 비관론자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웨스트팩 같은 경우에 내년에 한 15% 정도가 오를 것이라고 바라보는데 이분의 채널에 나오는 모든 패널과 이분은 지금 현재 호주의 부동산 시장은 버블이 굉장히 많이 껴있고 이거는 터진다. 이게 지금 당장 터져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거기에 패널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들을 해서 이분도 거기에 적극 공감하고 계시고요.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 한 분입니다. 이분도.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당신의 은행 예금이 안전하지 않다. 제가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요. 예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잉여 자금을 또는 지금 써야 될 일을 돈을 캐시, 현금으로 갖고 집에 있는 것보다는 좀 불안하니까, 그다음 사용하는 게 불편하니까 이거를 은행에 어카운트를 만들어 놓고 보관해 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걸 찾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은행의 예금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 하면 당신의 예금은 은행에다가 보관해 놓은 게 아니고요. unsecured loan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unsecured loan은 뭐냐면 내가 은행에다가 론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unsecured loan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unsecured loan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이제 하나씩 보죠. 만약에 경제 위기가 와서 지난번처럼 글로벌 파이낸스 크라이시스 뭐 이런 게 오면 은행이 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폭락했다. 그래서 20% 30%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이 은행이 빌려준 돈 중에서 부실채권이 늘어날 겁니다. 그럼 부실채권이 늘어나서 은행이 돈이 필요할 겁니까? 이런 걸 메꾸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갖고 있는 정부 채권도 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자금을 갖고 올 겁니다. 그럼 자금을 갖고 오는데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은행에 넣어놨던 예금을 이걸 자기들 자산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채가 아니고요. 자산으로 돌려버리고 그다음에 예금주한테는 주식을 줘버리는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 이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돈을 한 20만 불 정도 넣어놨습니다. 은행에. 은행이 갑자기 부실화되고 파산 위험에 닥치게 되면 은행이 그 20만 불을 자기들이 죄송하지만 이거 못 쓰십니다. 그러고 자기가 가지고 대신에 20만 불어치 주식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주식의 가치라는 거는 지금 은행이 부실한 상태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은행이 다시 살아나질 못하고 그 은행 자체가 만약에 파산을 한다 그러면 그 주식은 종이 쪼가리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근데 여기서 주장하는 말은 가능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호주에서 일어난 적도 있다는 거죠. 그럼 조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1892년 3년에 그때 당시 멜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한번 호주에서.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럼 외국의 사례가 있느냐? 있다는 거죠. 외국 사례는 사이프러스에서 금융위기가 오면서 은행들이 돈을 은행들이 먹어버리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은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고 그때 케빈 로드 정부가 있었는데 그때 케빈 로드 정부에서 사람들이 지금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제일
하는 게 뭡니까? 은행이 부실해졌다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은행으로 쫓아갑니다. 내가 넣어놓은 예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이 망해버리면 내가 돈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은행으로 뱅크런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 뱅크런이 딱 일어나게 되면 멀쩡하던 은행도 파산을 합니다. 은행은 예금이 들어오면 지불 준비금을 떼서 중앙은행에다가 던져놓고, 그리고 이제 은행을 운영을 합니다. 그럼 들어오는 돈은 다 대출해주고 지금 뭐 집에 묶여 있으니까 돈이 없죠. 근데 예금주 전체가 은행으로 가서 내 돈 내놓으라 그러면 지불 준비금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게 흑자도산이라고 그러죠. 유동성 위기가 와서 이제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케빈 러드 정부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뭐를 발표하냐면 토요일 일요일에 거쳐서 지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 1인당 100만 달러까지 정부에서 예금을 보증하겠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은행이 파산해도 너네 은행 구자에 들어있는 돈은 우리가 다 정부에서 그거는 보상을 해주겠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월요일 날 사람들이 은행으로 달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주말에 부랴부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발표가 되고 법제화가 되고 쭉 가다가 토니 에봇 때가 돼서 노동당에서 자유당으로 바뀌면서 이 금액이 100만 달러니까 다 계산해 봤더니 너무 금액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5만 달러로 줄입니다. 그래서 1인당 한 은행에서 25만 달러까지 이거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지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을 25만 달러까지 정부가 해준다는데 내 예금이 어디로 가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허점이 있는데 그 허점을 이분들이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이 25만 달러를 보증해 준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정부가 돈을 주기 전에 그 전에 예금이 날아갈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법률을 정비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네이션 파티가 지금 이 일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그걸 다운받아서 한번 봤는데요. 굉장히 클리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모든 얘기는 다 헛소리가 됩니다. 전혀 문제없이 안전하게 예금이 보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앞으로 쭉 이제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용어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여기 나오는 가장 큰 용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베일 아웃이라는 말이 있고요. 하나는 베일 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일 아웃은 뭐 구제금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해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굳이 이건 번역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베일 아웃과 베일 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베일 아웃이라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마불사, too big to fail이라는 영어권에서도 쓰는 말이죠. 대마불사. 이제 기업은 빼고 이번에는 은행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은행이 부실해지게 되면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지원해서 은행을 살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바로 베일아웃이고 한국말로 구제금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살려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이 망하게 되면 국민들의 손해가 엄청나게 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국민들이 손해 보는 거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그러면서 은행이 좀 방만하게 운영을 하거나 위험 부담이 높은 투자나 그죠? 위험이 높은 대출 같은 것들을 막 해서 영업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부실해지면 뭐 정부가 도와주겠지. 왜? 그 예금주가 일반 국민들이 다 저 볼모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시에 미국에서는 7,500억 달러 정도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은행들을 구제해 줬다고 합니다. 근데 2009년도에 은행들이 보너스 잔치를 벌려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죠. 최근에 호주에서는 잡키퍼를 열심히 줘서 어려운 기업들을 살려놨더니 이 기업들이 흑자를 내서 그죠? 배당 잔치를 하고 CEO한테 보너스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잡키퍼를 받는 기업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비난이 있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은행들한테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투입했더니 이런 일을 벌렸다는 거죠.
근데 이 베일아웃의 문제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일아웃은 이제 정부가 돈을 투입해서 은행을 살리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다른 방법도 하나는 지금은 제가 정부만 얘기했습니다만 정부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이 다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베일아웃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외부 자금이 그 기업이나 은행으로 들어와서 기업을 살리는 거를 베일아웃이라고 한다고 보면 되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정부가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죠. 예전에 뭐 그 정부가 들어오기도 하고 정부가 옆에서 부추기기도 합니다. 다른 데를 사라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JP 모간이 베어스톤사를 인수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것도 베일아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부가 옆에서 인커리지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일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베일아웃하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베일인은 뭐냐 하면, 우선 은행이 부실이 생기게 되면 그 부실을 누가 먼저 떠안냐 하면 채권자 주주들이 먼저 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뭐 정부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일인은 우선 내부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절차를 밟는 것을 베일인이라고 하는데요. 2016년도에는 유럽연합에서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 ECJ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베일인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이게 금융 분야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베일인은 금융기관과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범 규정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다른 기업하고 똑같이 은행도 야, 너네들이 부실이면 망해야지. 그럼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결하셔. 그리고 정부 손을 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은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겠죠. 막 빌려주는 게 아니고, 예전에 금융권 로얄 커미션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지적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갚을 능력도 안 되는데 돈을 빌려줬다. 이런 게 지적된 바 있거든요. 그리고 한창 부동산이 올라갈 때 은행에서는 얼마까지 빌려줬냐 하면 110%를 빌려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가격의 플러스 10%. 뭐 냉장고 사셔야 되지 않아요? 뭐 소파 사셔야죠. 바꾸셔야 되죠. 그리고 110%까지 빌려준 적도 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90%, 95%. 지금도 한 80%까지도 빌려주거든요. 이거는 한국에서는 한 45%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이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80%, 90% 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판단이 있는 거죠. 만약에 90%씩 다 빌려줬는데 부동산 가격이 10에서 15%, 20%, 30% 떨어진다 그러면 은행은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근데 정부가 안 도와줘 이러면 이렇게 막 빌려주거나 자금을 막 운영하는 위험 자산에다가 투자하는 거를 많이 줄이겠죠. 그럼 이렇게 베일인이 시작이 되면 어떤 순으로 보통 이 베일인이라는 게 되냐면, 통상 주주로부터 먼저 돈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후순위 채권, 그리고 일반 채권, 그 다음에 예금 순으로 베일인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베일인은 그냥 이렇게 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죠? 좋아 보이죠? 왜냐하면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푸시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은행들이 이 베일인을 하라고 좀 강력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면 은행들은 못 살겠다고 이제 또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정부 지원 가능성이 사라져서 은행 신용 등급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은행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대출 금리가 상승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뭐 국민들한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뱅크런이 우려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야, 저 은행 부실해질 것 같은데라는 소문이 들리면 정부가 안 도와줄 거니까 사람들이 쫓아가서 내 돈부터 뽑겠죠. 그래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라고 은행들은 주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용어를 알아봤는데 베일아웃과 베일인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죠? 우리 은행 예금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 베일인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호주의 시스템을 보면 뱅크 디포짓을 베일인 할 수 있는 가능성, 허점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손봐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지금 현재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만 일단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일단 그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25만 달러 은행 예금 보증 제도에 대한 허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끄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